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급 공습으로 오늘 일본 엔화, 금, 미국 국채 등 안전자산이 급등한 반면 아시아 증시는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또한 중동 리스크 프리미엄이 반영되면서 국제 유가가 2% 가까이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올해 1분기에 역대 두 번째로 많은 영업이익을 올렸다는 발표에도 삼성전자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전보다 0.57% 떨어진 208만 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LG전자가 가전과 스마트폰의 선전으로 올해 1분기 1조 원에 육박하는 실적을 달성하는 등 역대 최대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기록했습니다. 영업이익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2.4%나 증가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대우조선해양과 SK해운의 회사채가 이달 상장 폐지를 앞두고 정리매매에 들어가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지난달 29일 한국거래소는 대우조선해양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 의견 한정을 받자 장내에 상장된 이 대우조선해양 회사채 매매 거래를 중지하고 상장 폐지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이후 13일에 상장 폐지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1.02포인트 떨어진 2151.73포인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2.86포인트 오른 633.32포인트에 거래를 마치며 연일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수급 상황 보시죠.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순매수해주면서 지수 견인을 이어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상당히 바깥의 기온이 많이 올라와주면서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데요. 또 무엇보다도 꽃들이 만발하게 피어 있어서 봄 기운을 완연하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꽃과 함께 돌아온 두 분의 남자가 있습니다. 꽃보다 남자인데요. 평택촌놈 정우영 대표님과 그리고 봉주선생 이창현 대표님을 이창현 전문가님을 지금 소개합니다. 네, 제가 꽃보다 남자라고 했는데요. 꽃보다 남자 두 분이십니다.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꽃보다 남자라고 소개한 이유가 있습니다. 바깥에 오실 때 정말 꽃들이 상암동에도 만발했잖아요. 먼저 대표님과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대표님, 네. 일주일 동안 뵀는데, 일주일 만에 또 뵀는데 얼굴이 더 좋아지신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네, 오늘 기분 좋게 왔습니다. 네. 그 무엇보다도 꽃도 꽃이지만 시청자분들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좋은 기분을 가지고 오셨다고 합니다. 자, 이어서 이창현 전문가님과도 인사를 나누도록 할게요. 전문가님은 봄 기운이 이 머리 스타일과 그리고 넥타이, 안경에도 다 스며든 것 같은데요. 무슨 변화가 이렇게 있으셨어요? 예, 제가 봄을 좀 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바꿔봤고요. 네. 산뜻한 기분으로 출발을 네. 하려고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산뜻한 기분으로 새롭게 시작되는 오늘 종목 클리닉 시간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종목 클리닉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요, 여러분들의 문자 보내주신다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이 두 분의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에 관한 모든 것, 그리고 궁금하신 시장에 관한 모든 것 보내주신다면요, 저희가 실시간으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일주일 동안 많은 분들이 문자를 상당히 많이 보내주셨는데요, 저희가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방송 중에 말씀드린 내용은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문자 중에는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직접 두 분을 꼭 만나 뵙고 싶다. 뭐 그런 분들도 많으셨어요. 자, 오늘은 첫 번째 문자 어떤 문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은 이 문자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문자는요, 8395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카카오를 매수하려고 하는데 지금 들어가도 될까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네요. 네, 첫 번째 문자입니다. 최근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카카오를 보내주셨어요. 최근에 K뱅크가 출범을 하면서 이제는 또 카카오뱅크에 기대감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많은 분들이 정말 관심 많으실 텐데요. 카카오에 대해서는요, 평택촌의 정호연 대표님과 함께 분석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첫 번째 문자부터 상당히 뜨거운 감자인 그런 종목입니다. 카카오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 진단 도와주실까요? 네. 이 종목은 현재 적정 주가 대비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평일 방송을 통해서 코스닥 손해매에 나올 거라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뭐 지금 가격대 잡으셔도 좋고요. 만약에 조정받으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말씀 꼭 드릴게요. 추세적으로 좋게는 보지 않습니다. 2014년에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했을 때 그 당시 이제 18만 원을 돌파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때 뭐라 그랬었냐면 두고 보라고 반토막 이상 날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지금 반토막 이상 났는데 추세적으로는 뭐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고요. 왜 그렇게 보냐면 원래 카카오는 이제 원래 사명이 다음이었다가 이제 그게 바뀐 거거든요. 이제 카카오랑 합병되면서. 근데 잠깐 역사를 말씀드릴게요. 99년이었습니다. 99년 11월에 다음이 그 당시 이제 지금 이제 현재 카카오인데요. 액면가 5,000원 기준으로 400만 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네이버가 생긴 지 얼마 됐느냐? 5개월밖에 안 됐어요. 근데 역전됐습니다. 김은희 씨 놀랍죠? 네, 그럼요. 충격적인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주가 된 상태였는데 네이버는 고작 5개월 직원 수 20명도 안 된 상태였습니다. 근데 역전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참 정말 놀랍고 충격을 받았는데 저는 그 마인드가 별로 변하지 않을 거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제가 부정적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잠깐 차트 보시겠습니다. 네. 보시면 2014년이죠. 18만 원 갔습니다. 갔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고평가되어 있는 데다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 봤는데 역시나 내려오더라고요. 내려오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어차피 지금 코스닥 손해매가 나오려고 그러면 인터넷이 갈 수밖에 없고요. 이건 이제 지금부터 제가 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마련한 팁은요. 코스피 4대 업종과 코스닥 3대 업종입니다. 이거를 주식한 지 1년 만에 아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10년이 돼도 몰라요. 그래서 너무 답답해서 이제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그랬잖아요. 교육과 정보를 같이 주겠다고. 맞아요. 왜 그러냐면 교육을 안 해주면 이게 진전이 없어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스피는 4대 업종 중에서 반드시 주도 업종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전기전자, 두 번째가 운송 장비, 여기 이제 자동차하고 조선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화학, 철강금속. 여기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다른 업종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인터넷을 비롯해서 이제 코스닥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가 인터넷 업종, 두 번째가 디지털 콘텐츠,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잠깐 보시죠. 자, 현재 이제 화면은 카카오고요. 이게 코스피 지수입니다. 네, 누가 봐도 현재 탄력이 좋습니다. 최근에 2년치만 보겠습니다. 자, 업종별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입니다. 전기전자예요. 굉장히 강하죠? 이게 주도주예요. 주도 업종입니다. 네. 지수를 견인하는 업종. 그러니까 코스피가 더 강하죠. 두 번째, 운송 장비예요. 딱 봐도 어때요? 약하죠? 네. 지금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화학 보겠습니다. 역시 약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강금속.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수가 상승한다. 그러면 코스피하고 비교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뭐 이동평균선 비교도 뭐든 상관없어요. 그래서 코스피보다 강한 업종이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주도 업종이에요. 그래서 이거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항상 변합니다. 네. 그러면 그 안에서 종목을 찾아야지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맨날 기술적으로 차트 돌리고 그다음에 뭐 이게 저평가됐네 고평가됐네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아셔야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수 먼저 보시겠습니다. 현재 보시면 이게 코스닥 종합지수입니다. 제가 최근에 평일 방송을 통해서 650선 돌파할 거라고 얘기했었는데 할 겁니다. 분명히. 근데 업종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인터넷. 자,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크게 움직이지 않았죠? 두 번째 디지털 컨텐츠. 이건 좀 움직였어요. 네. 왜 그러냐면 최근에 이제 컴투스라든가 뭐 로엔이라든가 디지털 컨텐츠 관련주들이 움직였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소프트웨어입니다.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왜곡되어 있죠. 왜냐면 안내 때문에 올라간 건데 어쨌든 세 가지 업종 중에서 무조건 주도 업종이 나옵니다. 그래서 코스피랑 코스닥이랑 똑같아요. 원리가 간단합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간다. 코스닥 지수가 간다. 그러면 코스닥은 4대 업종, 코스피는 4대 업종이죠. 그리고 코스닥은 3대 업종 중에서 비교해서 더 강한 업종이 있습니다. 제일 강한 업종? 그럼 바로 거기서 종목을 찾으라는 얘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찾으면 뭐가 높아집니까?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바로 그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이게 바로 합리적인 매매입니다. 제가 정석 투자에 대해서 전달해 드렸죠. 물론 이건 제가 내린 어떤 그런 정의인데요.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자는 게 저의 투자 철학입니다. 과정이 합리적이다 보면 확률상으로 이긴다는 거죠. 정석 투자를 한다고 해서 항상 수익 나는 건 아니에요. 실패할 수 있어요. 변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렇게 해야만이 여러분들이 흔히 말씀하시는 평생 투자가 되는 거지. 뭐 맨날 차트만 보고 뭐 저평가된 거 무조건 홀딩만 하고 이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드릴 수 있는 건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좀 더 합리적으로 투자하고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수익 내드릴 수 있는 이런 방법. 네. 이걸 제가 제시하고 싶어서 사실 이번에 복귀를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카카오 종목 진단 도와드리면서요, 최근에 주요 업종과 함께도 팁을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4대 업종,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3대 업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보시라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82,000원 이하에서 분할 매수 전략이 접근 유효하다 말씀 도와드렸고, 이렇게 종목 진단을 해드릴 때 보유하고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카카오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그리고 주식의 코스닥, 코스피 양시장에 대해서 항상 주목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래 나가는 적정주가 비교해서 저평가되어 있는 국면이다. 그리고 조정 시에는 들어가실 만한 그런 부분이 있으신지 잘 체크를 해보시면서요. 종목 진단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요. 카카오에 대해서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제는 어떤 문제가 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9810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이번에는 제약주가 왔습니다. 셀트리온 매수가가 101,873원이고요. 비중을 15% 씌우셨네요. 매매 전략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셀트리온입니다. 셀트리온 하면은 코스닥에서 뭐 대장주, 그리고 제약바이오에서도 상당히 올라와 있는 그런 종목이긴 한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횡보하고 있나요? 91,1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매수가가 10만원대다 보니까 지금 손실 구간에 있으시기도 하고요. 비중 자체도 걱정이 되실 것 같은데요. 바로 봉출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롭게 헤어스타일도 바뀌시고 조금 더 가뿐하게 오셨다고 하니까 오늘 시청자분들의 이런 상담도 정말 아주 말끔하게 도와주실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 셀트리온은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셀트리온은 말씀하신 대로 코스닥의 대장주죠. 그리고 최근까지도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하기 전까지는 그 제약주의 대장주였습니다. 시가총액이 가장 큰 상태였는데요. 최근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상장을 하면서 2위로 내려앉은 그런 지금 상황이고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제약주 중에서, 그러니까 의약품하고 코스닥 제약주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편입니다. 최근에 그 순이익을 따졌을 때 가장 뛰어난 실적을 자랑한 게 셀트리온이고, 또 그런 그 흐름에 가장 큰 역할을 한 게 셀트리온이 지금 그 주력 제품인 램시마입니다. 램시마가 엄청난 매출을 뭐 유럽에서 이렇게 달성을 하고, 그리고 이제 또 미국 진출을 했죠. 그러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자체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하면은 아마 투자자분들이
과거에 그 서정진 회장의 기자회견을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2013년 당시에 공매도 세력과 관련된 그런 인터뷰를 하면서 오히려 그 이후에 잠깐 주가는 밀렸었지만 마치 노이즈 마케팅이 되듯이 굉장히 급등을 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흐름 자체가 나온 게 램시마라는 제품을 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런 흐름이 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면서 제가 조금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가가 그 2014년부터 급등을 했었죠. 그리고 길게 보면은 2008년에 2,000원대 주가던 게 2016년에는 12만 원까지 갔습니다. 엄청난 급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50배 이상 급등을 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쭉 그 횡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봤을 때는 그 실적이 분명히 좋아지는 부분이 모두가 알고 있고 그 기업 내용도 알고 있고 투자자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그 정고점을 뚫지 못했다는 건 이 주가를 더 이상 그 뚫을 만한 모멘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매수하신 가격이 추격 매수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싼 가격이 아닙니다. 그런데 매수를 하시고 나서 그 최근에 흘러내릴 때 손절을 짧게 하셨어야 되는데 못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그 가격에서는 손절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반등이 나오면은 조금 아쉽겠지만 본전 바로 아래 가격인 99,000원에 매도를 일단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현재 주가에서 흘러내리면은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6,000원을 이탈하면은 제가 보기에는 8만 원은 이탈하는 건 당연하고요. 75,000원 정도까지 충분히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86,000원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자, 그렇게 대응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셀트리온에 대해서 종목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일단 매수가 비교해서 현재 손실 구간이 있으시기 때문에 손절가를 좀 잘 지켜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86,000원대 손절가 라인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보내주신 시청자분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까지 저희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너무 많은 문자가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가 시장 대비해서 그리고 문자 내용 잘 살펴보면서 저희가 추려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단계적으로 이렇게 차트적으로만 설명을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구체적으로 시장 대응해서 종목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준비해서 오시는 시간이기 때문에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요, 또 다른 시청자분님이 보내주신 문자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717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형초님, 너무 반갑습니다. 지조님의 귀한, 모비스를 가지고 계신데, 2,410원에 비중 30% 비중 실으셨고요. 지켜보고 있다가 방송 보고 자신있게 매수했습니다. 이 장단기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문자 내용에서도 이 평택촌누님의 열렬한 팬인 게 느껴져요. 저도 읽는 동안에 그렇게 동화가 됐는데, 일단 모비스를 매수를 하셨다고 했습니다. 비중 30%를 실으셨고요, 대표님. 지금 모비스를 매수가가 2,410원인데 현재는 3,255원입니다. 지금 수익권에 계신데 아주 탄탄한 전략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는 장단기, 그러니까 중장기적인 중기적 그리고 단기적 전략 두 가지 궁금하시다고 하는 것 같은데요. 대표님, 어떤 전략이 지금 유효할까요? 네, 이 종목은 사실 장기 전략이라고 하기 좀 그렇고요. 단기 전략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운이 상당히 좋으신 분이에요. 왜 좋냐면 제가 3월 27일부터 저녁 방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 방송을 들으시고 바로 그 다음날 매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히게 이제 매수를 하셨는데요. 잠깐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이 종목 같은 경우 우선 제가 그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전략부터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일단 적정 주가가 800원짜리예요. 상당히 고평가되어 있죠. 그리고 매수 가격이 2,410원이면 상당히 좋습니다. 불만이 없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3,500원 넘어가거나 2,500원 깨지면 던져주시고, 단기 전략 같은 경우는 이제 당분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기 전략은 너무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확실하게 조정받지 않는 한 이 종목은 들어가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분한테 제가 칭찬하냐면요. 제가 저녁 방송을 처음 시작했던 날이 3월 27일 이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좀 더 크게 보여드릴게요. 그렇게 설명했어요. 양봉이 나오는데 윗꼬리가 있는 종목들은
그 다음날 마이너스권에서 단타 치면 좋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잡으신 거예요. 물론 모든 종목이 이렇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보통 기본적인 어떤 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전업 투자자의 경우에 단타를 어느 정도 하는 걸 선호하잖아요. 그분들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확률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봉 나온 걸 하지 마시고요. 양봉이 나온 게 좋은데 장대 양봉 나와버리면 어떻습니까? 가격 부담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꼭 윗꼬리가 긴 양봉이 나온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날 마이너스권에서 한두 번 정도 분할 매수하시면은 충분하기 때문에 그걸 잘 활용해 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비스 같은 경우 제가 상담 종목으로 꼽은 이유가 바로 이런 거를 다시 한번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비스 같은 경우 이렇게 급등하는 종목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항상 자제하시라라는 그런 말씀 해주셨어요. 지금 타이밍상 우리 방송이 4월 27일에 시작했는데 그 이후에 정말 운이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모비스의 현재 그리고 지금 경고 종목이기 때문에 각별히 주의해서 다른 시청자분들도 접근하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모비스까지 이렇게 종목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계속적으로 문자 많이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받고 있으니까요. 시청하시다가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요. 종목들 많이 접수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모비스 이어서 다음 문자도 빠르게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은 한정되어 있으니까요. 다음 문자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자, 이번 문자는요, 562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삼성그룹주가 왔네요. 삼성중공업을 11,6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을 상당히 많이 실으셨습니다. 70% 실으셨는데, 전만 부탁드립니다. 손실이 큽니다. 라고 보내주셨네요. 네, 일단 삼성중공업에 대해서 손실이 크신 시청자분이시고요. 일단 보내주신 내용만 봐도 70% 비중은 너무 많이 실으셨다는 그런 부담감이 좀 느껴지는데 현재 삼성중공업은요 1,55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한 10% 정도의 손실 구간이신 것 같아요. 봉투선생 이창현 전문가님과 함께 종목 진단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문가님, 지금 삼성중공업을 비중이 70%, 이전에 그 평택전원 정호영 대표님이 개인이 잘 할 수 있는 거는 비중 관리다라고 했는데 비중이 너무 큰 것 같아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네. 비중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종목에 70%의 비중을 실었다는 건 거의 개인들이 하는 말로 몰빵을 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좋지 않은 습관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그 업종 자체가 지금 조선주들이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지금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닙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이 최근에 실적이나 또 이런 것들이 개선됐다고 하지만 내용을 뜯어보면은 구조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적이 좋아진 면이 있습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2007년하고 2011년이 그 주가로는 그 최고점을 달렸었고요. 그리고 이후에는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12년까지 좋았지만 최고점은 2011년에 찍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그 최근에 조선주가 반등이 나오는 것은 낙폭과에 따른 단기 반등 정도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현재 매수가도 그렇게 낮지는 않아 보입니다. 일단 차트를 보시면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트를 보시면요. 지금 이렇게 길게 봤을 때는 주가가 바닥권입니다. 그런데 가까이 보면은 그 7,220원에서 12,600원까지 꽤 반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닥에서 이미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매수를 최근에 하셨다면 하신 거고요. 물론 그 훨씬 전에 하셨다면은 충분히 매수를 할 수는 있었다고 보는데 조선업 자체가 업황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딱히 모멘텀이 없었는데 약간 좀 무리한 매수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기술적으로는 바닥을 다지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가 들어왔기 때문에 약간 위험한 매수였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정리하는 관점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왔지만 추세적으로 계속 갈 수 있는 시장에서 주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업종은 아니고요. 투자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반등이 나오면은 본전에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더 밀리면은 손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미 거의 10% 가까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400원하고 985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5% 이렇게 분할로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매수가 잘못됐다고 하면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개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비중 조절이라고 했는데 이렇게 한 종목에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건 좋지 않은 습관이니까 다음부터라도 좀 그런 습관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비중이 너무 부담스럽게 들어갔기 때문에 비중 조절이 일단은 시급해 보입니다. 반등 시에 이 본전권에서의 정리 또한 말씀 도와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자, 삼성중공업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이번에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확인해 볼게요.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끝자리가요, 어떻게 될까요? 6354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썬데이토즈 25,400원에 30% 비중 실으셨고요. 1년간 보유 중입니다. 대응책 부탁드릴게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썬데이토즈 하면은 최근에 상당히 많이들 관심 있어 하시는 게임주입니다. 썬데이토즈는 오늘장 23,000원에 마감을 했네요.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25,400원에 매수하셨으니까 일단은 소폭 손실 구간에 있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그 무엇보다도 1년 동안 너무나 장기적으로 보유하셨기 때문에 그동안의 마음고생도 크셨을 것 같습니다. 평택송로 정원 대표님과 함께 찬찬하게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썬데이토즈는 어떻게 대응을 좀 해보면 좋을까요? 네, 조금 전에 제가 앞서서 노하우 팁 드렸었죠. 네네. 업종을 먼저 보면서 하자고. 맞아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디지털 컨텐츠 업종이 좋은 거를 확인하고 있으면 시간 낭비를 안 하잖아요. 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번전이든 손실이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핵심이 뭐냐? 1년 동안 기회를 날렸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말씀드렸던 내용이 코스피 4대 업종하고 코스닥 네. 3대 업종 보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저녁 방송에서 요즘 어떤 업종 추천하죠? 디지털 콘텐츠요. 네, 바로 그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일단 전략을 짜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단 본전 매도 했다가 다시 재매수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21,000원 손절을 해도 되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거는 제가 좀 보수적으로 본 거고요. 그냥 홀딩하셔도 큰 무리는 없는데 굳이 한다 그러면 왜? 조금 더 조정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그 정도로 이제 이건 답변해 드리겠고요. 제가 이 시간 통해서 이제 노하우 팁 많이 드린다 그랬는데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총론적인 팁이 있고요. 하나는 강론적인 팁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코스피 4대 업종, 코스닥 3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강론에 해당하는 거고요. 총론적인 거 하나 말씀드릴 테니까 뭐 이미 이걸 좀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 강의 때 많이 하거든요. 이거 상당히 참고할 만하니까 좀 말씀드리겠는데 뭐냐? 바로 혈액형에 따른 투자자 유형입니다. 그래요? 네. 네. 이건 제가 네. 그동안 많은 투자자들 상대했잖아요. 네네. 근데 제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거는 좀 귀납적인 방법으로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 명 한 명 상대를 하면서 혈액형에 따라 다르네 이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는데요. 혈액형이 몇 가지가 있습니까? 4가지가 있죠. A형, B형, O형, 그다음에 AB형이 있습니다.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결과 이렇더라고요. A형 같은 경우에 특징이 뭐냐면 큰 수익도 없고 손실도 없어요. 네. 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떻게 대응해 줘야 되느냐? 간단합니다. 상승장에서는 1억을 베팅하고 하락장에서는 2천만 원 베팅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간단해요. 예, 그게 이제 그러니까 시황을 잘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황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 물론 O형이지만 그래요. A형도 맞아요. 중요하고요. 네. B형 같은 경우 어떠냐면은 굉장히 감각적인 기질이 있는 사람들에서 이 편차가 심합니다. 이 편차가 심하다는 게 뭐냐면 아주 쉽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이 차이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B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시간이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상관없으니까 준비를 좀 확실하게 하고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O형 같은 경우인데요. O형은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몰빵을 제일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포트 구성을 안 해요. 네. 그래서 O형 같은 경우에는 손실도 크고 수익도 큽니다.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O형만한 이 혈액형이 없어요. 정말 잘 버는데
하락장에서 완전히 망가집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전에 그랬잖아요. A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금을 좀 줄이고 늘리자 그랬잖아요. O형은 그러면 안 돼요. 끊어야 됩니다. 딱 꺾였다, 더 이상 안 하는 게 좋다,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좋지, 계속해서 까먹습니다. 그리고 AB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일반화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서, 네. 뭐 A형과 B형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이게 좀, 판단하기 좀 어렵고요. 아, 네. 네, A형은 뭐 각자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정말, 저 이런 분석을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대표님. 네. 일단은 대표님께서는 혈액형으로 나누신 게 좀 시청자분들이 이런 성격적으로 아니면 유형적으로 파악하기 쉬우시라고 혈액형 일단 대입을 하신 것 같은데요. 혈액형보다는 지금 말씀해주신 그런 특징에 맞게, 우리가 투자할 때 어떤 자세로 임할 것인가, 그렇게 분류를 해주신 것 같아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에는 뼈가 있네요, 대표님. 네. 네, 잘 들어왔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도 지금 들으시면서 좀 편하게 지금 전문가님이 투자 판단에 대해서 그리고 전략에 대해서 좀 쉽게 재밌게 풀어주신 것 같은데요. 말씀하신 내용 잘 참고해서 가려서 잘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썬데이토즈도 함께 종목 진단해 주셨는데 최근에 우리가 정홍 대표님과 함께 시향을 나눠볼 때 디지털 콘텐츠에 대해서는 항상 주요 업종이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만큼 썬데이토즈 같은 경우에는 1년 동안 끌고 와주셨지만 일단은 더욱더 홀딩 전략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썬데이토즈까지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는 어떤 문자가 왔을까요?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실게요. 자, 이번에 보내신 문자는요, 3800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한국정보인증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요, 6,600원이고요. 비중은 40% 비중을 쓰셨습니다. 목표가와 향후 전망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셨네요. 한국 정보 인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일단 6,600원이고, 그리고 비중이 40% 비중을 실으셨는데, 한때 한국 정보 인증은 핀테크 관련해서도 열풍을 일으켰을 때 한국 3사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이 시청자분에 대해서 목표가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꼼꼼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데 좀 다른 이야기인데, 전문가님 네. 보니까 좀 해리포터가 생각나서, 정말 마법같이, 마술같이 정말 종목 진단 잘 해주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국정보인증 같은 경우에는 네. 보안 관련 일을 하는 거죠. 공인인증서 관련 기업인데요. 최근에 움직였던 게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상황을 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액티브엑스를 폐지한다고 했을 때도 주가가 조금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움직이는 모습은 오히려 공인인증서를 주 업무로 하는 그런 기업인데 공인인증서를 폐지한다고 해서 움직여서 조금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지문인증이나 이런 보안 관련 그런 일들을 모바일 보안 관련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전자결제 업무 쪽에 그런 사업들을 두루 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공인인증서 자체가 단기에 그렇게 폐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걱정할 그런 수준은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이 이렇게 사업 내용이나 그런 측면에서는 크게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건 매수가인데요. 일단 시장에서는 테마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테마를 생각하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차트를 보시면은 6,600원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비중이 40%인데요. 현재 주가가 6,900원이니까 5% 가까이 수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에서 테마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약 20% 정도 수익만 일단 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차트를 보시면은 매수가가 1월에 움직이기 전에 바닥하고는 조금 괴리감이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1월에 매수를 하셨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좀 추격 매수 성격이 있고요. 최근에 매수를 하셨다고 해도 가격이 그렇게 좋은 가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계속 가준다고 하면은 7,800원 정도면 적당한 가격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밀리면은, 본전에 일단 절반을 매도를 하세요. 40%나 되니까
일단 20%만 가지고 그리고 뭐 간다고 하면은 목표가로 제시했던 7,800원에 매도를 하시면 되고요. 더 밀리면은 6,000원에 추가 매수를 하십시오. 그러면은 6,000원이면은 가격이 상당히 낮은 가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 차트를 보면 거의 저점입니다. 그래서 평균가가 6,300원이 되니까 6,300원 대비해서 손절은 10%, 수익은 20% 정도만 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 정보 인증에 대해서 꼼꼼하게 정말 종목 진단을 도와드렸습니다. 일단은 세 가지 팁이 나온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목표가는 7,800원 선을 설정 도와드렸고요. 일단 다시 한번 떨어졌을 때는 비중이 지금 현재 40%이시다 보니까 20%는 좀 본전권에서 덜어내시라 그런 말씀해 주셨고, 일단 거기서 더 하락 시에는 6,000원권에서 추가 매수를 하신다면 평단가가 6,300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 평단가 낮추는 전략까지 세 가지 전략 저희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국정보인증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다음 종목 빠르게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떤 종목이 왔을까요? 1617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넥스트칩을요, 11,9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30%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넥스트칩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핫한 종목이었고요. 저희 방송을 통해서도 저희가 다뤘던 것 같은데, 오늘장 5%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11,0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시청자분께서의 그 매수가 근처예요. 일단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대표님과 빨리 진단을 도와드려야 할 것 같아요. 대표님, 넥스트칩은 어떤 조언을 해주실 건가요? 네, 좀 안타깝습니다. 아, 그래요? 그 안타까운 네. 이유가 첫 번째는 이 종목 적정 주가가 1,600원이거든요. 그럼 지금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이걸 좀 미리 알았다면 선취매가 가능했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는 방법이 안 좋아요. 결과를 떠나서. 자, 제가 화면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면은요, 11,900원에 잡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럼 한번 여러분들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시청자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거 누가 보더라도 탄력이 있을 때 이거는 잡은 거거든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그거죠. 이런 식으로 매수해가지고 수익 날 것 같으면 주식회사 다 벌어요. 무슨 얘기냐? 이게 지금 1,600원의 적정 주가라고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 전에 6, 7천 원대 얼마든지 잡고 기다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좀 꼭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누가 보더라도 좋아 보이는 시점, 누가 보더라도 탄력 보이는 이 시점에 들어가서 돈을 번다? 그럴 수가 없어요. 어쩌다 맞을 수는 있겠죠. 어쩌다가. 맞아요. 이게 우연히 반복은 돼도 지속은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드리냐, 11,500원 넘거나 9,500원 깨지면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번에도 이제 어떤 그 총론적인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어떤 팁이에요? 이번에도 전 기대돼요. 네, 그게 이제 개인 네. 투자자의 3제 집착. 네, 그걸 네. 말씀드릴게요. 네, 첫 번째는요? 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입니다.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내가 어떤 종목을 2만 원에 잡았어요. 근데 이게 현재 10,000원입니다. 그러면 그걸 기준으로 버팁니다. 근데 시장은 그 한 사람의 가격 관심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만 원에 잡은 종목이 현재 10,000원인데 5,000원으로 될 것 같으면 그때라도 던져야 돼요. 이거 여기에서 못 벗어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집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집착은 바로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뭐 짧게는 6, 7개월, 길게는 5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 하고 싶어요. 주식을 왜 하십니까? 돈 벌려고요. 돈 벌려고 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종목을 사는 게 목적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너무 집착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만 벌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세 번째가 뭐냐? 바로 100% 비중에 대한 집착이에요. 100%를 안 갖고 있으면 불안해합니다. 자, 그러면 네. 개인의 3대 집착 제가 세 가지 얘기했잖아요. 네네. 성공하려면 어떻게 했겠죠? 이거에 반대로 하면 그렇죠.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해요. 내가 매수 가격이 있습니다. 근데 더 올라갈 것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목표가 설정을 20% 했습니다. 플러스 20%. 50% 갈 것 같으면 더 홀딩 해야죠. 반대로 지금 마이너스 20%예요. 더 떨어질 것 같으면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매수 가격은 내 사정입니다. 시장이 날 봐주지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정 종목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수익 내면 되거든요. 다른 종목으로. 세 번째는 뭐냐? 장이 나쁠 때, 고점 짚고 꺾었을 때 100% 비중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까 제가 조금 전에 혈액형 얘기했었죠. 항상 100%인
혈액형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O형이에요. 항상 100%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네. 벌 때는 잘 보는 것 같은데 네. 그대로 다 뚫게 맞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3대 집착에서 네. 정반대로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예, 확률상으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처음 들어봤어요. 저도 개인 투자자의 3대 집착이라고 정리를 해주셨는데 매수 가격에 대한 집착과 그리고 특정 종목에 대한 집착 그리고 주식 비중 100%에 대한 집착 정말 깔끔하세요. 이 세 가지를 정말 지향한다면은 정말 성공적인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석 투자를 만나보신 분과 만나시지 않은 분들을 이렇게 나눌 것 같아요. 변곡점이 되는 투자 방향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앞서서 저희가 종목을 상담 도와드렸던 넥스트칩에 대해서는요, 위쪽 가격대와 아래쪽 가격대 이렇게 설정해 주셨는데, 아래쪽으로는 9,000원, 위쪽으로는 11,500원 가격대 설정 도와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성공적인 투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넥스트칩까지 알아봤고요. 이번엔 또 어떤 팁이 나올지 매번 이 시간 저는 기다리게 될 것 같아요.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 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이번에 보내주신 문자는요, 0037님 보내주셨습니다. 에스코넥을 매수하셨네요. 3,970원에 매수하셨고, 이분도 비중이 조금 크시네요. 50% 비중 실으셨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 보내주셨네요. 에스코넥을 매수하셨습니다. 오늘장에는 1% 넘게 빠지면서 3,38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시청자분께서도 3,900원대 매수하셨기 때문에 매수가 근처예요.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봉추 선생님에게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은 이 종목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예, 에스코넥은 굉장히 좋은 기업입니다. 기업 그래요? 내용이 뭐 그렇게 나쁘지도 않고요. IT 부품주인데 업종에서 할 수 있듯이 휴대폰 내외장재를 만드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래서 IT 부품이 과거에 이렇게 좋았을 때 조금 움직임이 있었고요. 근데 시장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일자리 관련주로 최근까지 움직였습니다. 왜냐하면은 자회사가 일자리 관련 일을 하면서 그런 측면에서 일자리 관련주로 테마주로서 움직였고, 또 최근에는 VR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켓몬고가 한국에 상륙했다거나 이런 뉴스가 나올 때 강하게 움직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이슈를 가지고 또 최근에는 4차 산업혁명 관련주까지 이렇게 엮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제가 보기에는 매수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작년 12월이죠. 11월에 이제 저점이 장중에 찍혔는데 12월 저점이 거의 이제 2,000원 가까이 되는데 지금 주가가 4,000원이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단기에. 근데 길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길게 보면은 지금 현재 고점을 주가를 찾으려면 2009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2009년 이후로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한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은 이건 거의 추격 매수다,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중 역시 50% 정도 들어갔기 때문에 굉장히 비중이 높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3,380원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마이너스 10%를 훨씬 벗어난 그런 가격이에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거의 15% 가까이 내려왔는데, 주가가 하락을 하면은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10% 정도가 적당한 손절가로 정한 게 더 이상 밀려버리면은 손절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종목은 더 밀리면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반등이 나오면은 지금 여러 가지 테마로 묶여 있기 때문에 본전에 일단 매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근래 들어서 가장 최고 가격 위치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미련이 조금 남더라도 혹시 더 가지 않을까. 물론 더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더 계속 가기보다는 갔다가 다시 조정받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일단 본전이 오면은 매도를 하시고요. 혹시 밀리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20% 이렇게 분할로 매도를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가격까지 가지고 계셨다면은 다시 본전이나 수익에 대한 미련이 굉장히 많이 남으셨기 때문에 그냥 다 잘라주세요.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안 하실 것 같아서 절반씩 이렇게 미련이 남더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한마디 더 드리면은 네. 매수를 아예 하지 않으면은 수익도 없지만 손실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매수를 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수익이 날 수 있다는 확신이 들 때 매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격 매수 같은 이런 패턴은 좋지 않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다음부터는 조금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에스코넥은 현재 매수가와 지금 현재 가격대가 상당히 다중 매물대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본정권에서의 그런 정리도 해 주시고요. 일단은 투자 방향에 대해서도 좀 정리를 해 주셨는데 시청자분께서도 일단 매수, 매도 이렇게 해야만 뭔가 투자를 하신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관망 또한 이런 투자의 패턴 중에 리스크 관리하는데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거든요. 잘 새겨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에스코넥까지 종목 진단 도와드렸고요. 자, 그 다음 종목은 어떤 종목이 왔을까요? 다 이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013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LG그룹주가 올라왔네요. LG 하우시스를 10만 4천 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20% 실으셨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대표님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최근에 LG그룹주도 상당히 많은 관심 받고 있는데 LG 하우시스가 왔습니다. 매수가가 지금 10만 원대고요. 하지만 오늘 장에는 10만 원대가 좀 깨졌어요. 99,200원에 마감을 했는데 자, 손실 구간에서 어떤 대응 전략이 가장 유효할지 대표님께 바로 진단 부탁드려 봅니다.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이 종목에 대한 대응 전략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네. 본전이나 한 9만 원 정도 던지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은 현재 일단 첫 번째가 트렌드가 아니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뭐 단기 매매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추세 매매 시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종목을 단기 매매하는 건 좀 솔직히 우습잖아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그 첫 번째 팁 드릴 때 말씀드렸잖아요. 업종 비교해보라고요. 근데 지금 화학 업종이 어떻습니까? 전혀 아니거든요. 트렌드 자체가 아니에요. 전기전자입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종목의 경우는 사실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뭐 지금 거의 비슷한 가격인데, 화면으로 제가 잠깐 설명드릴게요. 네. 보시면, LG 하우시스가 이제 고점 찍고 이제 내려온 지가 좀 됐습니다. 2014년에 고점 찍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많이 내려왔는데,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 제가 2012년에 그 6만원대에서 바닥권에서 매수하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왜 그랬냐면, 직장인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었죠. 이거 적정 주가 대비 절반 이하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묻어두면은 충분히 수익이 가능하다 했는데 실전에서는 이게 20만 원 넘어갔으니까 수익이 꽤 났었죠. 근데 지금 이제 쭉 내려왔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현재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이 아니라는 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한번 시세가 낸 종목 같은 경우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 지나야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간단한 팁 말씀드리겠습니다. LG 하우시스는 사실은 화학업종으로 분류는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건설 관련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건설 관련 화학업종 우량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개만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LG 하우시스고요. 두 번째는 바로 KCC입니다. KCC는 제가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요. 이 KCC 같은 경우에는 이게 원래 금강, 그러니까 이제 그 건자재 만드는 금강하고 이제 페인트 만드는 고려하고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금강 고려라는 이름으로 됐고 영문으로 KCC로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KCC 같은 경우는 제가 그 화학주 중에서 사실은 가장 신뢰하는 그런 종목입니다. 네. KCC 잠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차트 보시면요. KCC에 대해서는 실전에서 제가 25만원 아래에서는 매수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게 지금 적정주가 77만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화학이 별로 뭡니까 지금 어떤 주도 업종으로서의 역할을 못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건 하지 마시다가 언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지수가 좀 하락에 접어들었다, 근데 뭐 특별하게 잡을 게 없다, 그럴 때는 만약에 가격 메리트가 있으면 꼭 기억해 주셨다가 잡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건설과 관련된 화학업종, 물론 다른 것들도 있는데 이 두 가지만큼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셨다가 특히 직장인들이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직접 스튜디오에 출연하신 날에는
팁들이 넘쳐나서 너무 주옥 같은 시간입니다.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 진단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많은 문자 사연 보내주신다면요, 저희가 계속적으로 진단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0082번으로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여기까지 들어보겠고요. 이번에는 저희가 다음 주 시황을 미리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항상 시황을 말씀해 주실 때 이번에 엊그제죠. 악재 변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이죠. 그리고 최근에 이 대내적인 이슈, 미국과 중국의 정상회담,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 미국이 시리아를 이렇게 하는 그런 파견까지 있었는데, 자, 이에 대해서 시황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대표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수요일 날의 악재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악재 변수들이 시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수요일 저녁에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미확인 돌발 악재다. 제가 분명히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요일 녹화 방송을 다시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동안 경험상으로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제가 돌발 악재가 있다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이제 어제는 이제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정말 승부는 4월 15일 결정될 그렇죠. 환율 조작국 지정 여부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현재 그 미국이 시리아 공격한 것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일단은 이제 종료됐다고 봅니다. 여기서 쉽게 말하면은 뭐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대결하지는 않거든요. 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위협준 정도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포인트는 뭐냐? 현재 시장 자체가 예정된 변수와 돌발 변수 때문에 계속 힘들어요. 제가 판단할 때는 현재 지수가 21선 절대 깨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수요일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갑자기 무너졌잖아요. 근데 결국은 이틀 뒤에 왜 그런지 나왔잖아요. 그리고 제가 그날 저녁에 설명을 드렸어요. 아무리 봐도 이거 분명히 변수 있다. 돌발 악재 있다. 다만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 근데 결국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건 끝났다고 보고, 포인트는 이제 4월 15일 결정될, 좀 결정이라고 하는 게 좀 서글픈데요. 미국이 자기네들 마음대로 하는 거니까요. 우리나라가 이제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되느냐 마느냐, 그 포인트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망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전망에 지금 차트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 같은 경우 보면 21선 이탈했습니다. 현재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거 돌파할 수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삼성전자가 결정하겠죠. 그리고 삼성전자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가 상승 가능합니다. 역시 제가 이것도 평일 저녁 방송에서 계속 그 이유도 다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코스닥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하시는 분들은 좋으실 겁니다. 제가 코스닥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추세적으로 650선 분명히 돌파한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단기적으로 아무리 낮아도 620, 높으면 640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시황에 대해서는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요. 4월 15일 변수는 그 다음 주에 영향을 미치겠죠. 왜냐하면 4월 15일이 토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주까지는 그러니까 이제 시리아 변수 같은 이런 게 없다면은 일단은 상승 트렌드 생각하셔도 시황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이런 금요일장에 이벤트가 생겨서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셨을 텐데요. 일단 이 이벤트는 종료가 됐다라는 말씀과 함께 다음 주는 조금 더 시장을 여유 있게 지켜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말씀드렸던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 대한 상승세,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지수에 대해서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느새 시간이 벌써 이렇게 1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두 분이 스튜디오에 나오시는 날은 더 시간이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오늘 두 분 스튜디오에 나오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 지금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평택저금의 정숙투자, 오늘은 종목 클리닉 시간으로 여러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동안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